사람은 잃어도 돈은 잃지 마세요. 씁쓸하고 냉정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화류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는 화류기 이야기들은 술이 있고 대화가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남녀관계의 본질, 그런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채널이지,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정해놓은 윤락업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며칠 전에 제가 화류계 아가씨나 선수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사를 당할 수 있는 공사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손님 측도 심정적 동정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내용의 댓글이었는데, 네, 맞아요. 화류계 종사자가 손님에게 원하는 건 대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손님이 화류계 종사자에게 원하는 건 정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응? 무슨 손님이 정서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 업소를 가냐, 욕구 채우러 가는 거지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루는 화류기 이야기들은 단순한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미리 못 박아 놓은 거고요. 그냥 돈 있고 바쁘고 외로운 분들의 이야기예요. 성욕 해소는 금방 끝나요. 단순히 그것만 원해서 오랫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고마운 오빠, 스폰, 그런 걸 해주는 남자는 없습니다. 왜? 가성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과 대화가 주가 되는 그런 업소라면 관계도 관계지만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오는 손님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정서적인 안정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 여자 손님이라면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애정 표현, 남자 손님이라면 아내에게서 받지 못하는 존경심이 있겠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내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여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건 좀 포장해서 표현한 거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젊고 예쁜 여자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진 좋습니다. 손님은 욕구를 채우고 존경을 얻을 수 있고, 언니는 그런 손님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마운 오빠 손님과 업소 언니의 이런 관계는 일종의 물물거래죠. 근데 이 고빠와 언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관계는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안에 끝내야지, 아니 무조건 2년 안에 쇼부를 쳐야지, 그 이상 길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 늘어진다는 건 감정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게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특히 남녀 관계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선 무조건 고마운 오빠든 손님이든 스폰이든 드라이하게 만나서 최대한 받아내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빠, 그 고마운 오빠 손님은 내가 부족한 걸 계속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비, 돈, 편안한 생활. 고빠라는 존재는 나로 하여금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고 싶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답답하게도 언니들은 이 고빠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내가 저 늙은 사람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러던 언니들마저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여자들에겐 안정을 주는 남자에게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이퍼가미 본능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 입장에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만남은 가성비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언니들이 늘 언제나 풀 메이크업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언니의 외모도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고, 남자에게 있어서 성관계라는 건 하면 할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했던 여자에게서 얻는 존경심,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의심이 가요. 혹시 나는 그냥 ATM기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는 이유는 그냥 내가 점점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 좋아하는 감정이 줄어들고 사랑이 식으면은 그때는 현실이 점점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고마운 오빠는 그 언니보다 더 어리고 때묻지 않은 언니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왜냐면 고빠는 언니에게 호감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고, 도와줌으로써 존경을 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랬지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감은 없었으니까요. 비유하자면 뭐가 있을까? 그래요. 캣맘에 한번 비유해볼게요. 고양이는 예뻐요. 그래서 그런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사람을 캣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엔 사람을 경계하던 고양이들도 사료를 챙겨주면 그 경계심을 풀고 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고양이들이 경계심을 풀면 멀리서 눈만 마주쳐도 다가오고 그러죠. 캣맘들은 그런 고양이들에게 밥을 줬다, 이런 행동에서 오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선행을 했다는 그런 착각에서 자존감도 상승하고 그 예쁜 고양이들이 나를 원하고 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겠죠.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캣맘들은 결코 그 고양이들을 책임지진 않거든요. 밥을 줌으로써 고양이들에게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그 동네에 몰려들게 하지만 내가 원할 때, 내가 질릴 때는 언제든지 그 행동을 그만두고 떠날 수 있는 게 그 캣맘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그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밤마다 들리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들, 그런 걸 치우는 건 캣맘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에요. 캣맘들은 절대 그 길고양이들을 집에 데려가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일이 바빠지거나 다른 동네에 더 예쁜 고양이들이 보인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관심을 끊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화류계에서 고마운 오빠 스폰과의 관계도 이거랑 비슷해요. 생활비를 줘서 의지하게 만들고 출근 못하게 해서 없으면 못살게 만들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쉽지 않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오빠 스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류계 종사자, 특히 이런 고마운 오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언니들은 그런 관계에서 늘 지금은 저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평생 책임져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좋아하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시기일 때, 그때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보통 1년, 길면 2년이라고 보거든요. 뭐 손님이든 언니든 아니 뭐 기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그 애틋함이 막 끌어오를 때는, 그때는 지금 내 감정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계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달달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화류계에서 만난 관계는 뜨겁게 타올라야 되고 미친듯이 빠져야 돼요. 언니들은 그렇게 남자를 꼬셔야 돼요. 동시에 그럼에도 드라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되고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요.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곳이 화류계예요. 그렇게 해야지 덜 상처받고 나중에 뭐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잃어도 돈은 잃지 마세요. 씁쓸하고 냉정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화류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